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여러 번 망설이다 용기 내어 연락드렸습니다. 재윤, 꼬라지. 14번째 면접을 탈락하고 정말 깊숙이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도전이 과연 맞는 걸까? 언제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도전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물론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도전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온라인 MD의 내 커리어의 연장을 고집하고 도전을 하고 있다. 42살에 온라인 MD를 채용하는 곳도 드물고 장기적으로 롱런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해왔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제 진짜 전직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일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오직 한 길만 걸어왔던 내가 다른 길을 가기가 사실 걱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한다. 전직 또한 취업이 될까? 취업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취업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나발을 불고 친구가 아주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다.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지만 또 너무 생각만 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댓글로 많은 조언을 들었고 나도 몰랐던 방향에 대해 알게 됐다. 전기기사, 기능사, 소방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설관리 쪽으로 가는 방향, 눈줄, 타일, 도배 등 홈케어 관련 기술을 배워가는 방향, 공무원 준비하여 가는 방향, 폴리텍 대학을 통해 취업을 하는 방향 등등 여러 감사한 조언에 말씀들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애정 어린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까? 홈케어 기술을 배우고 일을 따내는 영업은 잘할 수 있을까? 공무원 준비, 폴리텍 대학, 그 기간 동안 무수입으로 공부에 올인할 수 있을까? 역시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보다 먼저 첫 번째로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 커리어의 연장이냐 아님 새로운 직군으로 가느냐이다. 지속적인 도전에 14번의 면접과 실패, 더 하는 것이 맞을까? 싶지만 결국 하다 보면 될 것은 같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세월만 흘러간다. 이렇게 난 아직도 갈팡질팡 생각과 고민만 하고 있다. 그러던 중 난 갑자기 전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았다. 재윤, 꼬라지. 내가 왜 1년 만에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사업을 접고 쉬면서 자격증도 따고 5개월의 백수생활 끝에 입사를 한 회사였다. 그때 오래오래 다니자 하며 나름의 다짐을 했었었다. 물론 인생살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태반이지만 그래도 왜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돌이켜보는 생각은 다를 것이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보다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생각일 거라 생각한다. 그 당시 입사 후 고연령 회사와 온라인의 구조와 시스템의 미비, 매출 압박 등이 초반에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또한 도매 기반의 회사여서 온라인 소매에 대해 같이 의논하거나 할 사람이 없었다. 나름 14년 동안의 관심 갖고 했던 온라인의 경험을 매출 성장에 해야 할 일을 얘기해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설득을 하여도 설득이 되지 않았다. 결과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해야 하고 멈춰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포기를 하였다. 핏이 맞지 않는다면 일찍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 한 달 반 만에 퇴사를 얘기했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께서 나를 잡았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연봉 인상 얘기와 함께 나를 잡으셨고 나는 결국 퇴사를 번복하였다. 그리고 다시 마음 다잡고 다녔다. 그 뒤 나는 내 스타일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MD로서의 일을 찾아서 하였다. 그 결과 나름의 숫자적인 매출의 성과를 내었다. 사실 이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성과는 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고 성과를 내도 1년 2개월째 퇴사를 하였다. 이유는
팀 윗 상사분들의 쓸데없는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에서 시작된다. 1년을 다니고 퇴사할 때 절대적인 이유였고 지금도 그 부분에 이견은 없다. 물론 그분들이 회사 외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이고 회사에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들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부정적인 얘기도 쓸데없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것이다. 직장 생활하면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며 회사 뒷담화도 할 수 있고 어떤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업무 시간에, 회의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한다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팀장이라면 팀원들과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하는데 왜 중간중간 이런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사기치거나 억울함을 주지 않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나에게 사기치거나 억울함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적으로 나와 맞지 않았고 회사이기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만큼 나는 그 시절 굉장히 괴로움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어찌 보면 일적인 부분이 나와 맞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찾아가고 해나갔다. 그래서 일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견뎌보며 하였고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했던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1년 내내 회사와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의 연속이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회의하자고 불러 회사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과 회사가 싫어졌다. 부정적인 얘기는 물론 본인의 하소연 또한 들어줘야 했고 일적으로 뭐 해보자고 하면 거절하였고 하였다. 부정적인 마인드에 일도 안주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와 맞지 않았다. 1년을 다니니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나보다 10살 이상 많고 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맞장구도 쳤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고 한 부분은 내 탓이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나로서는 뿌리치지 못하였다. 점점 내 자신이 일적으로도 도태되고 있음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누적되고 난 뒤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나는 괜찮았고 좋았고 한 부분들이 있다. 막상 내가 사람이나 사장님, 회사를 다녀보면 윗 두 분의 말을 배제하고 보면 괜찮은 분들이고 회사이다. 중소기업만 다녔지만 이 정도면 괜찮고 1년을 겪으니 사람들도 괜찮고 또 나를 괜찮게 봐주시는 것을 느낀다. 내가 어렸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14년 사회생활을 하니 적당함과 절충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생각 드는 게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한다이다. 상대방에게 베풀고 말 이쁘게 하고 미소 짓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50%만 될 거 80, 90%가 되는 것 같다. 100%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인지하고 노력해서 100%에 가깝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 나 역시도 그 당시 부정을 듣고 부정이 스며들어 선입견을 갖고 부정으로 보았던 시절이었다. 사실 내 성향과 스타일로 대표님과 다른 상사분들과 동료, 후배들을 대하면 다들 나를 나쁘게 보지 않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나 역시도 대화를 하고 지내다 보니 좋으신 분들이다. 물론 100%는 될 수 없다.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 몇 가지 가지고 장점을 뭉개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나를 좋게 봐주셔도 단점도 분명 봤을 것이다. 장점이 단점을 이겨내기에 좋은 관계와 대화, 미소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퇴사한다고 팀 상사분께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당시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울먹이며 왜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였다.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하는 내가, 착하게 다니는 내가 왜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퇴사를 해야 하냐고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울먹이며 나한테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까지만 얘기를 하고 퇴사를 얘기했다. 그때도 대표님께서는 나를 한 번 더 잡으려고 하셨다. 그때 대표님께서는 너의 인성은 정말 좋은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더는 잡을 수 없구나 라고 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대표님께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 사실 난 부정적인 얘기 속에 대표님을 멀리 했었다. 개인적으로는 매출 압박이나 나와 나이 차가 많아 어려워서 그렇지 대화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매출 압박, 오너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어떤 부분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서로가 고집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나와 대화하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렸다고 생각한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인데 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것인데 팀 상사 때문에 그것이 막히니 그건 또 내 성향상 못 견디고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이 역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온라인 MD로서 쭉 온 사람이고 상사분은 이쪽이 메인이 아니다. 물론 윗분들도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또 대표님이나 사람들을 겪으면서 힘든 적도 있고 답답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마인드나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팀원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긴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암튼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결국 내 탓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다. 돌아간다면 전과 달리 행동하고 부정적인 것은 털어버리고 나의 성향과 일을 만들어 성과를 내고 싶었다. 그리고 퇴사하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퇴사하기 직전 딱 한 달 같이 일한 팀원이다. 퇴사하기 한 달 전 입사한 팀원인데 나이가 꽤 어리고 사회초년생이다. 나와 18살 차이가 나지만 딱 한 달 같이 있었지만 희한하게 끌림이 있었다. 일을 하는 태도와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남달랐다. 같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을 놓고 보면 내 기준에 더 우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작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말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요즘 트렌드와 직접 호흡하고 있는 젊은 친구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 주니어와 시니어의 콜라보를 정말 해보고 싶다.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친구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난 내 커리어의 연장을 고집해왔다. 이걸로 끝까지 가자는 아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끝이 생길 때 미련 갖지 말고 전직하자이다.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말이다. 그래서 난 내 커리어의 연장에 대한 마지막 고집을 부려보고 싶었다. 사실 가능성은 없다. 내 발로 퇴사하였고 회사의 매출은 줄었고 내가 들어갈 자리 T5는 없기 때문이다.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내 커리어의 연장에 발악을 하는 것이고 결심을 하였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여러 번 망설이다 용기 내어 연락드렸습니다.